물론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나한테 선물 보내지 마라. 시댁 챙기고 외도 생각은 하지도 말고 외도 세상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4년 전 외도 인터뷰를 했던 아내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얼마 전에 카페에 제가 마디 1인이의 청첩장을 받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 그 아내분과 또 다른 아내분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리얼 인터뷰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7화 방송이었는데요. 정말 초기 방송이죠. 그게 벌써 4년 전에 만든 방송이더라고요. 이 두 분은 그 전 회사에 제가 근무할 때부터 상담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2019년이죠.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 그 37화 방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들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시 37화 방송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 아내의 이야기와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온 상간녀와 같은 직장에서 불륜이 발생을 했고 블랙박스로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출을 해서 시댁에서 기거를 한다라고 했지만 상간녀 집을 드나들고 거의 반동거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왔고 아무 잘못 없는 아내는 당연히 기각으로 대응을 해서 기각이 되었는데요. 남편은 항소를 제기했고 아내는 다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상간녀는 아내에게 여러 건의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대부분 기각되었고 아내가 별다르게 타격을 입지 않고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외도 발각 당시에는 아내는 전업주부였는데요. 그전엔 직장생활을 했었고요. 때마침 전 직장에서 다시 회사로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취학 아동을 혼자서 케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기고 즐긴 상간녀와 정말 떨어질 기미가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불륜 관계를 유지를 했었고요. 그런데 결국 둘의 관계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기각을 하고 기다려 보라는 게 이렇게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아이에게는 정말 끔찍했기 때문에 면접 교섭도 성실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요. 이 남편이 아내가 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자주 찾아오고 좀 며칠 머무르기도 하고 셋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아이를 중심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로서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곧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소까지 제기를 하고 이혼을 간절히 원했던 남편과 이 아내가 왜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각자가 신점이 있잖아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정말 컸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그 좋은 회사였지만 더 크고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고 직위도 더 올라가서 연봉도 꽤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외도 초기에는 정말로 많이 울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혼자 노래방 가서 울고 진짜 촉베이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술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많이 울었지만 구기 종목 운동도 막 시작을 하고 완전 매니아처럼 빠져가지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자신의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애 육아에 절대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자신만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내였기 때문에 자기 관리도 정말 잘했고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던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이 경우는 결론은 이혼은 하지 않았고 둘 사이는 원만하게 아이를 중심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곧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내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책 배우자는 지독한 성중독 환자였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이 아내분은 왠지 모르게 우울감을 느꼈다고 했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힘들어하면서 보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상간녀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요. 상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와 성행위를 하는 영상들을 그 남편이 찍어둔 걸 이 아내가 보게 되었고 그 아내는 그냥 그걸 봤으니까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요. 처음에는 이 남편이 납작 엎드리고 회복을 원했고 정말 많이 빌었는데요. 그런데 MG라고 할 수 있죠. 이 아내는 연령대가 아내의 상처가 너무 커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이혼을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혼 소장을 먼저 보낸 건 그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이때 오케이 땡큐 나도 이혼할게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럴 경우에 당하는 이혼이잖아요. 이혼하고 나서도 정말 힘든 시간을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이혼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기각이 되었죠. 아내는 원래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정말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말 그대로 미스 코리아 그 자체였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런 사건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나 현명하고 똑똑하고 인내력도 있고 자제력도 있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더라고요. 물론 많이 울었죠. 그런데 또 이놈의 유책의 새끼가 기각까지 했는데 항소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고 아내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더라도 또 바람 필 놈이란 건 처음부터 분명했었고 그래서 반서로 변경을 해서 결국에는 조정으로 아내가 입은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보상이 될 정도로 재산 분할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재산 다 받아도 성이 차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혼인 관계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져온 재산을 분배하는 정도가 신혼에는 많거든요. 여튼 기각 과정에서 혼인 기간도 점점 늘어나면서 재산 분할 비율도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적어서 그렇지 매 순간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슬픈 과정들이었는지 전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거든요. 여튼 그 와중에도 이 아내분은 이겨내려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 국내 여행 다 다녔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따릉이도 타고 만난 것도 먹고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하면서 보냈습니다. 원래부터 똑띠였던 아내였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현명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이혼이 되고 나서 제가 야 빨리 남자친구 만나라 네가 아직 젊다 라고 독려를 하고 압박을 가했지만 캔디님 저는 남자라면 치가 떨려요 싫어요 라고 무슨 독립투사처럼 외쳤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내분이 캔디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더 열심히 연애하고 애부터 만들어라 라고 말을 했죠.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애를 만들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겨우 30대 중반인데 뭐 결혼도 하고 이혼하는 게 낫고 애도 낳아보고 아니 애도 낳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애가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상황마다 다른 거죠. 여튼 이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아내가 그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모르겠어요 하던 그녀가 얼마 전에 저에게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적어서 그 청첩장을 우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저한테 시간을 확인했는데 제가 스케줄도 서로 맞지 않았고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저까지 만나는 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됐다고 했거든요. 여튼 그렇게 제가 외도 상담사로 일을 한 후 최초로 받은 재혼 청첩장이었습니다. 감개무량하고 정말 딸을 시집 보내는 기분이었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참 마디 카페에서 이혼 후에 각각 회원이었는데 만나서 재혼을 한 마디 커플 1호는 있습니다. 둘이 현재 알콩달콩 너무 잘 살고 있고요. 여튼 이번에 아내분은 외도 상황부터 지금까지 캔디한테 명절날 빠짐없이 선물도 보내는 그런 의리녀거든요.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나한테 선물 보내지 마라. 시댁 챙기고 외도 생각은 하지도 말고 외도 세상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눈부시게 이쁜 그 아내 사진을
아내분이 저한테 보내주었거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화장도 안 한 상태였고 헤어도 안 하고 그냥 드레스만 입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앞으로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이 보여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파했던 그 시절의 그 아내 모습이 다시 기억이 나서였습니다. 여튼 이상 여기까지 4년 전 제 37화 방송에서 함께했던 그 아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만든 이유는 외도 상황을 경험하고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더 나은 상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이 지구상에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 같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여러분 자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잘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마디님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